김옥부는 74세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마당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었다. 아들 셋을 키우며 평생 고생했지만 얼굴엔 항상 미소가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혼자서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큰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했다. 둘째 민호는 부산에서 병원을 하고 있었다. 막내 민철은 고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 세 아들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 옥부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았다. 다들 바쁘게 사는데 무슨 말인가. 오히려 건강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야 자식들이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큰 며느리 현주가 혼자 찾아왔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타난 현주의 모습이 낯설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주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옥부는 반가워서 얼른 방으로 모셨다. 민수는 어떻게 지내니? 아이들은 건강하고.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잠시 후 현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옥부는 웃었다. 나는 아직 팔팔하다. 현주가 다시 말했다. 요즘 혼자 계시는 어른들이 갑자기 쓰러지시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옥부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준비 말이냐? 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재산 정리 같은 건 말이에요. 나중에 형제들끼리 다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옥분의 얼굴이 굳어졌다.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현주는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옥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겼다. 과연 그럴까?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 현주의 말에는 분명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며칠 후 현주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주는 평소보다 더 밝게 웃었다. 무엇을 가져왔느냐고 옥분이 물었다. 현주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재산 정리 관련 서류예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왔어요. 옥부는 복잡한 한글과 숫자들을 보며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다. 현주가 친절하게 설명했다. 어머니 재산을 정리해서 미리 나눠놓는 거예요. 그럼 아들들끼리 나중에 싸우지 않아도 되겠구나.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주는 계속 설명했다.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옥분이 서류를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았다. 돋보기를 가져와야겠다. 현주가 재빨리 말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현주는 서류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했다. 집과 땅, 그리고 예금을 세 아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내용이라고 했다. 다만 관리는 큰아들인 민수가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게 좋겠다. 민수가 맞으니까 책임져야지. 옥부는 현주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아들들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현주가 잠시 머뭇거렸다.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결정하시고 나서 알려드리려고요. 옥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했다. 현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챙겼다. 어머니 정말 현명한 선택이세요. 이제 형제들이 싸우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둘째 아들 민호가 급하게 찾아왔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다. 무슨 일이냐며 옥분이 놀랐다.
형수가 어머니 재산을 모두 형 앞으로 넘겼다고 하던데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옥부는 당황했다. 그런 게 아닌데. 민호는 서류 사본을 꺼내 보여주었다. 여기 보세요. 명의가 모두 민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옥분이 서류를 다시 보니 정말 그랬다. 분명 새 아들에게 똑같이 나눈다고 했는데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주가 나를 속인 건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민호는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한 명에게만 줄 리가 없잖아요. 옥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다. 나는 분명 새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고 했다. 현주가 그렇게 설명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형수한테 완전히 속으신 거예요. 그때 막내 민철도 달려왔다. 어머니, 정말 형한테만 재산을 주신 거예요. 민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어쩌라고 이러세요. 옥부는 두 아들의 원망스러운 시선을 받으며 말문이 막혔다. 내가 잘못했다. 속은 걸 모르고 도장을 찍었다. 정말 미안하다.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변호사한테 가서 다시 고치면 되잖아요. 민철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문제는 서류가 현주 손에 있다는 것이었다. 옥분이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어머니다. 현주가 가져간 서류 좀 보자.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직접 결정하신 일인데 이제 와서 번복하시면 안 되죠. 옥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민수야, 그게 아니다. 형수가 나를 속였다. 새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고 했는데.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나이가 드시니까 기억이 헷갈리시나 봐요. 현주가 정확히 설명드렸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맏아들인 저를 가장 믿으신다고요. 전화가 끊어졌다. 옥부는 털썩 주저앉았다. 민호와 민철이 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옥분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평생 아들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민철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형수가 어머니를 완전히 이용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예요. 어머니 재산을 독차지하려고요. 민호도 거들었다. 맏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부부가 짜고 어머니를 속인 거예요. 이런 나쁜 일이 어디 있어요. 옥부는 고개를 젓고 말했다. 민수가 그럴 아이가 아니다. 분명 현주 혼자 한 일일 거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날 밤 옥부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진 것보다 자식들을 의심하게 된 것이 더 괴로웠다. 정말 민수가 알고 있었을까? 새벽녘 현주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현주야, 나다. 지난번 서류일로 얘기 좀 하자. 현주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미 끝난 일인데요. 어머니가 직접 결정하신 거잖아요. 옥부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다. 너는 분명 새 아들에게 똑같이 나눈다고 했다. 나를 속인 거 아니냐? 현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어머니 기억을 잘못하고 계세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좋다고 했어요. 옥부는 기가 막혔다. 이런 뻔뻔한 거짓말이 있나? 현주가 계속 말했다. 어머니도 그때 좋다고 하셨어요. 민수 오빠가 가장 믿을 만하다고요. 이제 와서 바꾸시면 안 되죠. 옥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정말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까? 나이가 들어서 헷갈린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었다. 민호가 다시 찾아왔다. 어머니 변호사를 만나봤어요.
서류를 다시 작성하면 된다고 해요. 다만 민수 형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럼 민수한테 다시 부탁해보자. 옥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민수가 진심으로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양보해 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제발 어머니 부탁 좀 들어다오. 재산을 다시 세 명이 나눠 갖자. 그게 어머니 진짜 뜻이었다.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어머니, 법적으로 이미 끝난 일이에요. 번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잘 관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다. 옥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이렇게 차갑게 굴 수 있나? 어머니 혼자서는 재산 관리가 힘드실 거예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용돈도 매달 드릴게요. 민수의 말은 마치 자신을 거지 취급하는 것 같았다. 옥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수야, 너는 정말 변했구나.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전화 속에서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나이 드시니까 감정적이 되시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다. 옥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다음 날부터 옥분의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평소 다니던 은행에 갔더니 계좌가 동결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명의자가 바뀌었다고 했다. 새 명의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했다. 옥부는 당황해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은행에 갔는데 내 돈을 못 찾는다. 무슨 일이냐?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제가 관리하기로 했잖아요. 필요한 돈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드릴게요. 옥부는 기가 막혔다. 내 돈인데 왜 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냐?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법적으로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예요. 옥부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안전은 무슨 안전이냐? 내가 바보인 줄 아냐? 민수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나중에 집에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옥부는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말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줄 몰랐다. 평생 아껴 모은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니. 기가 막혔다. 저녁 때 민호가 찾아왔다. 어머니, 오늘 은행에 가셨다면서요. 옥부는 하루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정말 너무하네요. 어머니 돈을 이렇게 막아놓다니.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형이 정말 이럴 줄 몰랐어요. 민철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형이 완전히 선을 넘었네요. 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예요? 두 아들은 분노에 떨었다. 그날 밤 민호와 민철이 민수의 집으로 찾아갔다. 형 당장 나와요. 어머니한테 한 짓이 뭐예요? 민수는 차분하게 나와서 말했다. 뭔 소리야?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다. 혼자서 재산 관리하다가 사기당하면 어떡해.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핑계예요. 어머니 돈을 못 쓰게 막아놓은 게 어디가 위해서예요. 민철도 거들었다. 형수랑 짜고 어머니 재산 가로챈 거잖아요. 민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가로챘다니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직접 주신 거다. 그리고 나는 잘 관리하고 있어. 삼형제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다. 민호와 민철은 민수를 더 이상 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옥부는 외출하기가 부끄러웠다.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난 이웃이 말했다. 옥분 씨 아들들이 재산 때문에 싸운다면서요. 참 안 됐어요. 옥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다.
다른 이웃은 더 직설적으로 말했다.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가로챘다면서요. 요즘 며느리들 정말 무섭네요. 옥분의 가슴이 찔렸다. 집으로 돌아온 옥분은 거울을 보았다. 며칠 사이에 늙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처량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 애초에 재산 정리 같은 건 하지 않았을 텐데. 민수가 용돈이라며 10만 원을 가져왔다. 어머니 이걸로 당분간 쓰세요. 옥부는 돈을 받지 않았다. 내 돈을 내가 왜 용돈으로 받아야 하냐. 민수는 탁자에 돈을 놓고 말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옥분이 물었다. 민수야, 너는 정말 어머니가 재산을 너한테만 주려고 했다고 생각하냐?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짓말 말아라. 너도 현주가 나를 속인 걸 알고 있잖아.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어머니 증거가 있어요. 서류에 어머니가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옥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옥부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다. 정말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까? 현주의 말이 맞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확신이 안 섰다. 현주는 분명 새 아들에게 똑같이 나눈다고 했다. 그래서 도장을 찍은 거였다. 내 기억이 틀릴 리 없다. 분명 속은 것이다. 며칠 후 민철이 급하게 찾아왔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형이 어머니 집까지 팔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아요. 옥부는 눈앞이 캄캄했다. 설마 그럴 리가. 이 집은 내가 평생 산 곳인데. 민철은 고개를 저었다. 형수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했다더라고요. 옥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내 집까지 빼앗으려고 하다니. 이럴 수가 있나. 정말 기가 막혔다. 옥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민수의 집으로 찾아갔다. 현주가 문을 열어주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갑자기요? 현주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다. 민수를 좀 보자. 집을 파는 게 사실이냐? 현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잠깐만요. 민수가 나타났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옥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는 정말 내 집을 팔려고 하냐? 민수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다. 어머니 그 집은 너무 오래됐어요. 새 집으로 이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옥부는 기가 막혔다. 그 집은 내가 평생 살던 집이다. 왜 너가 마음대로 결정하냐?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니 법적으로는 제 집이에요. 그 말을 들은 옥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정말 내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다. 평생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는구나. 눈물이 핑 돌았다. 현주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새 집이 훨씬 좋아요. 요양원도 가까워서 나중에 편하실 거예요. 옥부는 현주를 노려보았다. 요양원이라고. 너는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구나. 현주는 당황해서 손을 흔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옥부는 현주의 속마음을 알 것 같았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것이다. 재산을 가로채고 집까지 팔아서 나중에는 요양원으로 보낼 생각이었다. 옥부는 일어서며 말했다. 민수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아들이라고 할 수 없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너무 심한 말씀 아니세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옥부는 고개를 저었다. 위해서라고. 누구를 위해서냐? 너와 현주를 위해서지.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옥부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집으로 돌아온 옥부는 방에 누워서 생각했다. 정말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줄 몰랐다.
평생 자식들만 위해서 살았는데 이런 보답을 받다니. 그때 민호와 민철이 찾아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형한테 다녀오신다면서요. 두 아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도 너희들은 어머니 편이구나. 민호와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어머니가 우리에게는 전부예요. 하지만 옥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혹시 이 아이들도 나중에 변하는 건 아닐까? 재산 때문에 형과 싸우는 것을 보니 불안했다. 일주일 후 정말로 집을 팔겠다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한 달 안에 이사를 나가라는 내용이었다. 옥부는 그 종이를 보며 한참 멍하니 있었다. 정말 현실이 되었구나. 민호와 민철이 급히 달려왔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형이 정말로 집을 팔려고 해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가 보다. 이제 갈 곳이 없구나.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민철도 거들었다. 아니면 제 집으로 오시든지요. 어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하지만 옥부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들도 각자 가정이 있잖아. 시어머니가 들어가면 며느리들이 싫어할 거다. 그건 내가 잘 안다. 두 아들은 그런 거 상관없다고 했지만 옥부는 현실을 알고 있었다. 아무리 친자식이라도 며느리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 나이에 혼자 살 집을 구할 수도 없었다. 정말 막막했다. 그날 밤 옥부는 평생 살던 집을 둘러보았다. 이 방에서 아들들을 낳았다. 저 마루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모든 것이 추억이었다. 부엌에서는 새벽마다 아들들 도시락을 쌌다. 마당에서는 김장을 하고 고추를 말렸다. 이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니. 가슴이 미어졌다. 다음 날 현주가 찾아왔다. 어머니 이사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세요? 옥부는 현주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현주는 당황한 듯 말했다. 어머니가 편하게 이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요. 새 집도 알아봤어요. 옥부는 비웃었다. 새 집이라고. 요양원 말이지. 현주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옥부는 현주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현주야, 너는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지. 내 재산을 가로채고 집까지 빼앗고 나중에는 요양원으로 보낼 생각이었지. 현주는 손사래를 쳤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옥분이 말을 끊었다. 생각해서라고. 누구를 생각해서냐? 너희들 편의를 생각해서지. 현주는 할 말을 잃었다. 옥부는 계속해서 말했다. 너는 내가 호락호락한 줄 알았구나. 늙었다고 바보인 줄 알았지. 하지만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현주가 당황해서 중얼거렸다.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그 말을 듣고 옥부는 더욱 화가 났다. 어쩔 수 없다고. 내 재산을 가로채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냐. 양심이 있다면 당장 원래대로 돌려놔라. 현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돼요. 이미 법적으로 처리된 일이에요. 어머니가 서명하신 거잖아요. 옥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정말 뻔뻔하구나. 나를 속여서 받은 서명으로. 이제 와서 합법이라고 우기는구나. 현주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그 순간 옥부는 깨달았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현주와 민수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 그들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을 것이다. 며칠 후 옥분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오래전에 이사간 옆집 아주머니 박순자였다. 옥분아 안녕. 소식 듣고 달려왔다. 순자는 옥분의 오랜 친구였다. 젊은 시절부터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사이였다. 지금은 딸네 집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들려달라고 했다. 옥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순자는 중간중간 혀를 찼다. 정말 못된 며느리를 만났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순자가 말했다. 옥부나 너는 너무 착해서 문제야. 며느리가 그렇게 달콤한 말로 꼬시면 의심부터 했어야지. 내가 어떻게 며느리를 의심하냐? 가족인데.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요즘 세상에 가족도 믿을 수 없어. 순자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자신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다고 했다. 다행히 딸이 눈치채서 막았다고 했다. 옥부는 자신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순자가 제안했다. 옥부나 나랑 같이 살자. 딸네 집이 넓거든. 딸한테 말해볼게. 하지만 옥부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그럴 수는 없어.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건 싫어. 순자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다. 그때 순자가 중요한 말을 했다. 옥부나 혹시 그 며느리가 다른 계획도 있는 건 아닐까? 재산만 가로채는 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 옥부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뜻이냐? 순자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요즘 나쁜 며느리들이 하는 수법이 있어.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나중에는 아예. 순자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옥부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옥부나 너는 이제 혼자야. 정말 조심해야 해. 특히 음식 같은 거. 옥부는 순자의 말이 과하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그래도 설마 그럴까? 하지만 현주의 뻔뻔한 모습을 생각하니 정말 모를 일이었다. 순자는 떠나기 전에 당부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그리고 혼자 있지 말고 민호나 민철이랑 같이 있어. 옥부는 순자를 배웅하며 생각했다. 정말 내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건가? 현주가 그렇게까지 악한 건가?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민호가 찾아왔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변호사가 방법을 찾았다고 해요. 옥부는 눈이 번쩍 띄었다. 정말이냐? 어떤 방법이냐? 민호는 설명했다. 어머니가 속임을 당해서 서명했다는 걸 증명하면 된대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주가 거짓말로 속였다는 증거 또는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옥부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 둘이서만 있었는데 무슨 증인이 있겠냐? 민호도 아쉬워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민철도 합류해서 여러 방법을 논의했다. 혹시 현주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자고 제안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민철이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다. 어머니 마을 이장님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현주가 이장님한테 어머니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옥부는 당장 이장님을 만나러 갔다. 이장님은 옥분을 반갑게 맞았다. 옥분 씨 어서 와요. 요즘 고생이 많다면서요. 옥분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보니 현주 씨가 몇 달 전에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에 기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옥부는 깜짝 놀랐다. 치매라고. 나는 멀쩡한데 왜 그런 말을. 이장님이 계속 말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해요. 이장님은 더 자세히 기억해 보려고 했다. 현주 씨가 시어머니 재산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혼자 두면 사기 당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옥부는 분노가 치밀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구나. 미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치매라고 소문을 퍼뜨린 거야.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핑계거리가 되니까. 이장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나쁜 여자네요. 옥분 씨가 얼마나 정정하신데. 치매라니 말도 안 돼요. 옥분은 이장님에게 부탁했다. 이장님 혹시 그때 얘기를 다른 사람들도 들었나요? 증인이 필요해요. 이장님은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다. 부녀회장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슈퍼 아주머니도. 다들 현주 씨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옥부는 희망이 생겼다. 이제 증거가 있구나. 현주가 미리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증거. 이걸로 법정에서 싸울 수 있을 것이다. 민호와 민철에게 빨리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민호와 민철이 변호사와 함께 찾아왔다. 변호사는 이장님의 증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현주가 미리 치매 소문을 퍼뜨린 것이 사기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옥부는 드디어 희망을 느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현주 씨가 의도적으로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야 재산을 가로채도 문제 없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이제 증인들의 증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장님과 부녀회장, 슈퍼 아주머니의 증언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옥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변호사가 주의사항을 말했다. 민수 씨와 현주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반격할 겁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 말이 맞았다. 며칠 후 민수가 화를 내며 찾아왔다. 어머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기꾼으로 만들려고요. 옥부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사기꾼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양심이 있다면 재산을 돌려줘라. 민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어머니 법정에서 봅시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현주도 함께 나타나서 말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현주가 위협적인 말을 했다. 어머니가 정말 치매라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주변 사람들이 다 증언할 거예요. 어머니가 요즘 얼마나 이상한지. 옥부는 기가 막혔다. 정말 뻔뻔하구나. 자기들이 퍼뜨린 소문으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다니. 하지만 이제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민수와 현주가 나간 후 옥부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내 권리를 찾아야 한다. 그날 밤 현주가 혼자 찾아왔다. 어머니 잠깐만 얘기해요. 옥부는 경계하며 문을 조금만 열었다. 무슨 말이냐? 현주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소송 취하하세요. 그럼 저희도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좋은 요양원에 모셔드릴게요. 옥부는 화가 났다. 요양원이라고. 나를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하는구나. 현주는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 편의를 위해서예요. 24시간 간병인도 있고. 옥부는 문을 닫으려고 했다. 현주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니 계속 버티시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발걸음을 돌렸다. 옥부는 현주의 말에서 위협을 느꼈다.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끝까지 갈 생각인가 보다. 하지만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법정 날이 다가왔다. 옥부는 민호와 민철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마음은 무겁했다.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법정에는 민수와 현주도 와 있었다. 그들은 비싼 정장을 입고 여유로워 보였다. 옥분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다. 마치 남남처럼 행동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옥분의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다. 현주가 의도적으로 거짓말로 옥분을 속였다고 했다. 그리고
미리 치매 소문을 퍼뜨려 사기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장님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다. 현주가 몇 달 전부터 옥분이 치매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증언했다. 부녀회장과 슈퍼 아주머니도 같은 증언을 했다. 옥분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민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옥분이 실제로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여러 마을 사람들이 옥분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다고 했다. 옥분은 당황했다. 정말로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했다. 옥분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했다. 길을 헤맨 적도 있다고 했다. 옥분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었나? 정말 내가 그랬나? 옥분은 혼란스러워졌다. 혹시 정말 내가 치매인가? 현주가 증인석에 나와서 말했다. 시어머니가 요즘 많이 이상해지셨어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고 가스불도 자주 켜놓고 나가세요. 현주는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재산 관리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시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판사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옥부는 절망스러웠다. 정말 모든 게 계획이었구나. 현주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방청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다. 오래전에 이사간 박순자였다. 판사님,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순자가 증인석에 서서 말했다. 현주 씨가 몇 달 전에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물어봤어요. 마치 이미 계획이 있는 것처럼요. 순자는 계속해서 증언했다. 그때 옥분 언니는 멀쩡했어요. 전혀 치매 같지 않았어요. 현주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이 술렁거렸다. 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수도 당황한 기색이었다. 옥부는 순자를 고마운 마음으로 바라봤다. 판사가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옥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휴정 시간에 현주가 다가왔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합의하시죠. 50대 50으로 나누어요. 더 이상은 힘들어요. 하지만 옥부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다. 끝까지 가보자.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보자. 재판이 재개되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다. 현주의 사기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옥부는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다. 민호와 민철도 기뻐했다. 어머니 이기셨어요. 하지만 민수와 현주는 불복하겠다고 했다. 항소할 거라고 소리쳤다. 현주는 마지막까지 악을 썼다. 옥분을 노려보며 나갔다. 법원을 나서면서 옥분은 후련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다. 민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가 말했다.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사세요. 형이랑은 연락하지 마세요. 민철도 거들었다. 그런 형은 없는 셈 치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하지만 옥부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집에 도착해서 옥부는 생각에 잠겼다. 정말 민수와 연락을 끊어야 할까? 아무리 나쁜 일을 했어도 내 아들인데. 마음이 복잡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민수가 혼자 찾아온 것이다. 현주 없이 혼자 왔다.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작았다. 옥부는 민수를 쳐다보며 말했다. 무슨 일이냐?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옥부는 깜짝 놀랐다. 민수가 계속 말했다. 현주가 저를 부추겼어요. 하지만 그것도 핑계예요.
제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은혜를 잊었어요. 돈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옥부는 민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건가?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인가? 쉽게 믿을 수가 없었다. 민수가 말했다. 어머니 현주와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어머니한테 한 일이 너무 나빠요. 정말이냐? 옥분이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이에요. 민수가 서류를 꺼냈다. 어머니, 이건 재산 반환 서류예요. 모든 걸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려드릴게요. 항소도 취하하겠어요. 옥부는 서류를 받아들고 민수를 바라봤다. 정말 뉘우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옥분의 재산은 모두 원래대로 돌아왔다. 민수는 정말로 현주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리고 매일 어머니를 찾아왔다. 어머니, 오늘 뭘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민수는 예전과 달리 정성스럽게 모셨다. 하지만 옥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민호와 민철은 형을 쉽게 용서하지 않았다. 어머니 또 속으시는 거 아니에요. 형이 또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옥부는 다른 생각이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민수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다.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어차피 내 아들이잖아. 어느 날 민수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었다. 정원에 심어서 키우세요. 제가 매일 와서 돌봐드릴게요. 옥부는 꽃씨를 받으며 생각했다. 꽃을 키우는 것처럼 관계도 키워나가야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용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민수가 말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매일 와서 모실게요. 요리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릴게요. 정말 효도하고 싶어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하지만 다시는 실망시키지 마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현주가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사기를 쳤다는 것이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했다. 옥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제야 민호와 민철도 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형도 현주한테 속은 거였어요. 어머니, 형을 용서해 주세요. 옥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이제 새 아들이 다시 화목해졌다. 매주 일요일에는 모두 모여서 식사를 했다. 옥부는 행복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 같았다. 민수는 정말로 변했다. 매일 아침 일찍 찾아와서 어머니 안부를 물었다. 장 보는 일부터 청소까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옥부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열렸다.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요. 앞으로는 어머니 모시는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옥부는 깜짝 놀랐다. 그럴 필요 없다. 너도 살아야지.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민수의 진심을 느낀 옥부는 눈물이 났다. 정말 내 아들이 돌아온 것 같았다. 현주라는 나쁜 여자 때문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던 것뿐이었다. 이제야 진짜 아들을 되찾았다. 민호와 민철도 형의 변화를 인정했다. 형이 정말 달라졌어요. 어머니한테 이렇게 잘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정성스러워요. 옥부는 새 아들을 불러 앉혔다. 너희들 모두 고맙다. 민수는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고, 민호와 민철은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줬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그날부터 김옥분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새 아들이 번갈아 가며 찾아와 어머니를 모셨다. 특히 민수는 정말 친자식도 못할 만큼 극진히 모셨다. 과거의 죄책감 때문인지 정성이 남달랐다. 어느 날 옥부는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다. 민수가 가져다 준 꽃씨가 예쁘게 자라고 있었다. 빨간 장미와 하얀 국화가 어우러져 아름다웠다. 마치 힘든 시간을 이겨낸 자신의 인생 같았다. 이웃들도 이 변화를 신기하게 바라봤다. 옥분 씨 정말 복 받으셨네요. 큰아들이 저렇게 효자가 될 줄 몰랐어요. 옥부는 뿌듯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다. 민수가 그것을 보여준 것이다. 용서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았다. 옥부는 새 아들과 며느리들,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며 흐뭇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다. 민수가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고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옥부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다 지나간 일이다. 이제는 앞만 보고 살자.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날 밤 옥부는 창문 너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다. 가장 어둡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빛이 비쳤다. 고난이 오히려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제 옥부는 진짜 행복했다.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자식들의 진심 어린 사랑.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었다. 마당의 꽃들이 달빛 아래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옥분의 선택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것 같았다. 74세 나이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사랑은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 가족의 끈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것을. 김옥부는 이제 진정한 평안을 찾았다. 새 아들의 효심 속에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수의 지극한 정성은 그 어떤 보상보다 달콤했다. 잃었던 아들을 되찾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